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땀과 눈물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마침내 미국 시민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단단한 땅이 때로는 사소한 행정 오류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재미 아닌 시니어들이 겪어야 했던 믿기 힘든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7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 수십 년 전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인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교회 활동과 봉사를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다름 아닌 미 이민세 관단 속국, 즉 IC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다짜고짜 연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범죄 기록이 있는 다른 동명이인의 정보가 그의 기록과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에는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절차는 시작되었고 그는 몇 시간 동안 구금되는 굴욕과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풀려난 후 그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이방인처럼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도 법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로스앤젤레스의 68세 박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녀는 가족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에 그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오래전에 만료된 영주권 신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그녀를 유효한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했고 IC 직원은 그녀를 곧장 작은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박 할머니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달려왔지만 시스템상의 오류가 해결되기까지 그녀는 출국 대기자 명단에 묶여 며칠 동안이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 내가 믿어왔던 나의 신분이라는 것이 컴퓨터 오류 한 줄 앞에서 이렇게나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며칠간의 공포는 나이든 내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샌디에이고의 72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운전사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고 심지어 미군으로 복무까지 마친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소한 신호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회한 그의 기록에는 있지도 않은 중범죄 전과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데이터는 즉시 IC 시스템으로 공유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불법 체류자로 오인받아 연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셔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만에 풀려났지만 그가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군 복무까지 했는데 세금을 냈는데 시스템의 기록 하나 잘못된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혹은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의 척박한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막 안정을 찾으려 할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는 것과 같은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가운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신분을 즉각 증명할 수 있는 방패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여권 언본이나 시민권 증서 혹은 지갑에 들어가는 크기의 미국 여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가 서툴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느릴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시민권자다 라는 말 한마디보다 즉시 보여줄 수 있는 공식 문서 한 장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둘째, 나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 기록, 세금 기록, 그리고 특히 출입국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생각보다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름 철자가 잘못 입력되거나 오래된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오류가 훗날 큰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정정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속 상황에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를 항상 몸에 지녀야 합니다. 특히 언어가 불편한 경우에는 상황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것인지,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온 가족이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나의 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속 요원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변호사를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